네, 이번 종목은 한솔재지입니다. 한솔재지 다들 아시죠? 인쇄용지를 만들고요. 특수지, 산업용지 이걸 만드는데 국내 1위 이제 압도적인 시장지위를 갖고 있는 제조회사입니다. 한솔그룹이 성공한 회사는 얘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솔 그 케미칼하고 일단 인쇄용지는 그 복사용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특수지는 뭐냐면은 음, 그 뭐라고 감열지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감열지. 그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업용지 이렇게 나누는데 산업용지 같은 경우는 그 이 폐지를 가지고 음식료와 제약의 박스 있죠. 초코파이 박스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어, 일단은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지난 과거에 리포팅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한번 살짝 보면서 한솔재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리 꺼내놨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좀 게을러요. 파일을 한솔재지. 자, 인쇄용지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인쇄용지는 펄프를 주 원료를 해요. 그래 좀 이따가 이제 펄프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이런 서적류를 생산하는 산업이죠. 인터넷과 모바일 등 ICT 발달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감소로 인해 전체적인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로 인해 내수에서 소비되지 못하는 물량을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솔재지가. 그래서 전체 출하량의 절반 이상가량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자구책으로 자율적 설비 축소를 단행해서 수급 구조를 개선했으며 특히 2018년도 하반기에는 마진율 높은 특수지 이 특수지가 뭐냐면은 그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그 카드를 쓰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징하고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영수증 하얀 건데 하얀 백색에다가 열을 가하게 된다면 그게 까매져요. 거기가 그래서 글씨가 새겨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열을 감지하는 이제 종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 감열지의 표면으로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안 좋은 독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들고 다니거나 특히 물고 다니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저번에 보니까 마트에 보니까 어떤 애기가 유모차에 타가지고 이 감열지 이거를 입에 물고 있더라고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감열지를 입에다가 먹이세요 그냥. 예. 국내 시장은 상위업체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 주요 수출처는 북미 쪽 수출 지역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은 노후 설비 등의 영향이 수요 증가의 요인이고 그러니까 노후 설비가 많다 보니까 생산 능력이 좀 많이 저하되겠죠. 그로 인해서 네, 한솔제이 쪽에서는 수출을 좀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포장용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포장용지는 대표적으로 택배 박스용이죠. 한솔제이가 지금 실적이 좋은 이유가 처음에는 이게 얘들이 종이를 만들게 된다면 결국 전체 산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지기 때문에 종이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택배 쪽이 또 화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저하가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고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포장재 고급화, IT 기술 발달에 의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포장용지 쪽도 향후 성장세가 지속이 될 것 같다. 이런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포장용지는 이게 중요한 종이가 아니잖아요. 이게 포장지 같은 경우 그쵸. 그래서 고지, 폐지 있죠. 폐지 쓰다 이제 재활용된 거 이걸 사용하는데 국내에서 한 90%를 충당하고 있고 최근 고지 가격의 구조적 하락으로 인해서 채산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좀 이따 그 가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수용지, 예, 이 가멸지라고 그래가지고 예, 뭐 라벨지, 각종 티켓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1위 기업이에요.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자, 전반적으로 네, 넘어가서 다시 실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분별 매출을 보시게 된다면 이제 산업용지가 한 30%, 이거는 뭐 그 아까 위에서 음식료나 제약품 박스에 좀 쓰이죠. 그리고 인쇄 특수용지는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력이죠. 네, 지역별로 보면은 내수가 46%, 수출이 더 늘었네요.
결산 실적을 보겠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매출액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가 네, 지난해는 네, 한 요 정도 수준이 됐고 지난해는 좀 안 좋았어요. 이 기업이 왜 그러냐면은 2분기인가요? 네,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공장에서. 그래가지고 공장을 좀 가동을 어느 정도 좀 멈췄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매출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6%에서 1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쵸? 이 기업도 지금 우리가 좀 매수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어요. 기관들이 연일 매수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을 보면은 네, 매출액에 대한 변화는 분기별로 큰 변화는 없고, 근데 쭉 보시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네, 4분기 매출액이 가장 이제 좋은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후강의 매출 실적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그동안 높아봤자 9% 정도, 평균적으로 한 5% 정도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10%씩이나 올라갔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분기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2%가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이게 영업이익이 증가한 원인, 실적이 좋아진 원인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서 그 원인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당기 순이익은 100% 올랐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상승한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네, 제너레이는 예전에 했죠. 네, 제너레이 많이 올랐죠. 펄프 가격 하향 안정화. 보시면은 펄프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2019년도에. 2019년도부터 떨어졌죠. 이렇게 되고 있고, 펄프 가격이 하락한 원인이 뭐냐? 그냥 수요 부진? 그게 아니고요. 중국에서 펄프를 생산하는데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이게 환경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환경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펄프 공장에다가 이 정도의 환경 그 기준을 못 맞추면은 공장을 가동을 못 한다. 이러니까 가동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폐골판지 가격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원재재 가격이 하락하니까 판가는 한솔재즈가 올렸어요. 지난해 판매가는 올렸는데 원재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됐네요. 한도 크린텍도 많이 올랐죠. 네, 분기별 주당 순이익을 보게 된다면은 네, 키노픽 한 요 정도였다가 큰 폭으로 올랐죠. 전년 1분기 대비 무려 119%가 증가를 했습니다. 한솔재즈가. 주당 순이익을 보게 된다면은 네, 과거에는 이런 거였는데 완전히 한 단계 이 계단처럼 점프를 해버리겠죠. 그래서 과거에 주당 순이익의 키높이와 2020년도부터 키높이는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구조적인 이유죠. 펄프 가격 하락, 고직 가격 하락.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지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그러니까 택배 박스라든지 박스 만드는 회사들이 좀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원래 중국이 그 폐지를 수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폐지를 중국에다가 수출을 했는데 중국 쪽에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국격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페트병 그 수입 금지, 폐지 수입 금지. 뭐 우리나라가 무슨 쓰레기를 모으는 국가냐 이래가지고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폐지 업체들이 중국에다가 수출했던 업체들이 수출을 못하게 되니까 국내 폐지들이 막 남아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박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죠. 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니까. 폐지를 가지고 박스를 골판지를 만들잖아요. 한솔 제주도 이제 그런 거예요. 시장지가 높기 때문에 가격은 올렸는데 네, 그걸 떨어뜨리니까 실적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앞으로는 네, 지금 현재와 같은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면서 앞으로는 한 단계 높은 주당 순이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주가 흐름을 볼게요. 네, 한솔재지인데 근데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니까 주가가 좀 이렇게 뛰었습니다. 11%씩이나 뛰고 그랬네요. 근데 지금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기관들이 연일 지금 매수를 하고 있죠. 실적 발표 이후부터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기관들도 좀 걱정을 했던 게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중국 쪽에다가는 이제 이 재질을 수출을 하고 그러는데 산업용 재지나 이런 것들이 타격을 좀 크게 받지 않았겠느냐. 특히 또 감열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영수증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밖에서 물건을 안 사는데 전반적인 실적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 원자재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지는 구조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생각치 못했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기관들이 연일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PER을 보시게 된다면은 PER이 역사상 가장 낮은 5.6배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16,100원은 지금 이미 이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 봤을 때도 이 가격도 주가가 올랐으니까 끝이 아니라 지금 이 가격이 역사상 가장 싼 가격이에요. 지금 여기가 역대 보시면은 자 역대 제일 싸잖아요. 실적 추정 대비 가장 싸니까 그러면 5.6 야 우리나라 대기업이 1위 기업이 PR이 5.6이라는 것은 너무 낮아요. 건설 회사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런 종이라든지 인쇄용지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특히 이제 그러니까 산업용지 이런 것들은 계속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에도 사람들은 집에서 과자를 또 사 먹잖아요. 근데 얘들이 만드는 산업용지 같은 경우들은 다 과자용지 또 제과 그 과자 종이 그리고 또 뭡니까 의약품 그 박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쓰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소비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적다. 허나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원자재 가격 하락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실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싼 거죠. 목표 PR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냥 이 중간값보다도 더 낮게 잡았어요. 얼마? 8. 8로 잡았는데도 올해 기대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이 42%고요. 만약에 제가 이것을 좀 높여볼까요? PR 9, 9.5, 9.5가 합리적이겠네요. 9.5, 69%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이 너무너무 싸다란 얘기죠.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표가가 한 27,000원 정도로 열어둬도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7,000원 정도 여기네요. 이렇게 열어둬도 무방할 것 같아요.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와는 달리 구조적인 영업이익 상승 따라서 자 이것 때문에 한 단계 레벨업이 완전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적 상승에 따른 PER은 낮아지고 그럼 과거의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던 PER로 다시 회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크게는 69%까지 기대를 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도 이 종목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선 네, 한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만정성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일단 184%로 일단 높아요. 원자재를 사올 때는 외상으로 사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좀 높고 원자재 가격에 대한 또 비중이 좀 높아요. 전체 매출 원가에서 차지하는 원자재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고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유동 비율을 보게 되는데 유동 비율이 81%로 생각보다 낮아요. 원래 100 이상이면 안정적인데 10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고 재만정성이 그러니까 유동 비율이 낮은데 그런 거 위험한 거 아니냐. 근데 저희가 이제 속속들이 그 기업의 어떤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이걸 가지고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지. 근데 보니까 과거부터 유동 비율이 100 미만이어도 별 문제 없이 계속 버텼어요.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았는데, 그쵸? 300까지 올라갔는데도 기업의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현금 흐름을 보니까 아주 원활합니다.
장부상에 나와 있는 당기 순이익은 2019년도에 한 400억 정도가 됐는데 실제 기업에 입금된 돈은 1994억입니다. 현금 흐름이 굉장히 원활하죠. 그래서 보니까 이 정도의 재무 상태로도 별 탈 없이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재무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걸로 봤을 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재무 안정성에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기업은 아마 그 현금 거래를 좀 하는 것 같아요. 현금 거래를 물건 나갈 때마다 현금 거래를 하는 거죠. 어음으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은 현금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무적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일단 판단이 좀 됩니다.